오늘은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이 있고요. 그룹이 있습니다. 캐드에서 사용하는 게 크게 두 개예요. 블록과 그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개예요. 먼저 그룹부터 알아보죠. 간단하게 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을 보시면은요, 어딨냐면, 여기 보시면 방문, 창문이 있습니다. 방문으로 볼까요? 요게 방문 그림입니다. 입면 도면이고, 얘가 단면 도면이고, 얘는 현관문, 입면 도면이고, 현관문 단면 도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이 현관문에 평면도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 현관문의 입면과 평면을 그릴 겁니다. 왜냐면 우린 이거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입면부터 보도록 하죠. 렉탱글로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이게 이제 방문의 크기입니다. 방문은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40mm 옵셋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문 지방, 여기가 인방, 아니 설주, 여기가 설주, 여기가 인방 이렇게 됩니다. 문 인방, 문 설주, 문 지방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해요.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중심선입니다. 빨간색이고 로드 센터 이렇게 센터로드 불러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경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경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정단이라고 합니다. 고정단. 방문을 고정시키는 거고 이쪽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문 손잡이는요,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바닥에서 옵셋 900mm, 그 다음 옵셋 60mm, 네, 바로 여기에 반지름 30mm인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트림, 랭스는 델타 50, 매치 프로퍼티스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방문의 입면이 됩니다. 보통 문은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벽체의 두께만큼, 벽체의 두께는 200mm입니다. 그래서 200mm만큼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벽체의 두께고요. 그럼 여기가 방문의 폭이 되겠죠. 그 다음 똑같이 옵셋 40mm 이렇게 40mm가 들어오겠죠. 자, 이쪽으로 열기에 문이 좁으니까 저는 이쪽으로 열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갑니다. 옵셋 5mm. 자, 이렇게 5mm만 더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10mm 해주셔도 됩니다. 옵셋 10mm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방문의 두께가 얼마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방문의 두께가 여기 35mm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35mm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문의 두께는 35mm 안 하고 이거 40mm 쓰셔도 됩니다. 옵셋
4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선을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문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렉탱글을 여기다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트. 여기 경첩이 여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여는 겁니다. 90도. 여기서 하나 더 하는데 그걸 뭘 더 하냐면 시작, 중심, 끝이요. 시작점은 여기고 중심점은 여기고 끝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요. 이때 이 선은 가상선이니까 이와 같이 그려주게 됩니다. 얘가 방문의 모양입니다. 자, 얘네들도 지워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잠깐만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린 건 요거는 문지방이 있는 스타일이죠. 자, 카피. 자, 근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익스텐드 연장하기. 자, 이거 분해해야 되겠네요. 이거 여기 없애고 연장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의 위치도 미드 포인트가 요만큼 바뀌겠죠. 문지방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문지방이 없으니까 똑같이 오는데 어디가 사라져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사라지는 거죠. 트림.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건 문지방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문지방이 없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조인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조인. 이렇게요. 약식인 거죠. 얘가 왼쪽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 정석대로 그렸다면 얘는 약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왼쪽 같은 경우는 1:10 이하 도면에서나 이렇게 그립니다. 1:10 이하 도면에서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리냐면 오른쪽처럼 그립니다. 왠지 한번 볼까요? 1:30, 1:40이라고 해보죠. 1:40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실물의 40mm가 도면상에 1mm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잖아요. 이거 선 하나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얘가 지금 여기가 40mm잖아요. 요 선 두께가 40mm잖아요. 도면상에서 1mm로 보여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버립니다. 1:100도면만 들어가도 1:100도면만 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게끔 약식으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옆에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수정해 보시겠어요? 근데 문이 이렇게 여다지 말고도 외문 여다지 말고 양문 여다지도 있어요. 카피. 자, 이렇게 계속 복제를 하려 하니까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쓰는 게 그룹입니다. 그룹.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그룹은 끝납니다. 자, 보세요.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죠? 그러나 그룹을 지어놓으면 그냥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룹을 쓰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옵셋 1800 이렇게 됩니다. 기존 문이 900이었죠. 그러니까 2배가 돼서 1800이 됩니다. 자, 이동하기. 이 끝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고요. 자, 라인을 하나 더 그려봅시다. 아이고. 자, 미러. 대칭이죠.
얘를 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만 보시면 자, 서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짧죠? 스트레치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쿼드란트까지 늘려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자, 얘는 다시 그려볼까요? 다시 봅니다. 서클, 스트레치 늘리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아크, 시작, 끝. 자, 이렇게요. 미러, 매치 프로퍼틱스. 그럼 양문 여닫이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 라인이 내려오겠죠. 자, 얘는 지우고 그 다음 스트레치 이렇게 쭉 늘리면 되겠죠. 다만 중간선에서 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미러. 이렇게 돼야 양문 여닫이가 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카피.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중간으로 내릴 겁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자, 이렇게 중간으로 내리고 다시 밀어. 이렇게 중간에서 중간으로. 문의 종류들이 디테일할 땐 이렇게 그리지만 이렇게 외문, 양문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룹 명령어 실행하고 선택하시면 그냥 그룹 명령어 끝납니다. 이렇게. 자, 그룹을 푸는 방법은 언그룹입니다. 그룹, 언그룹 이렇게 돼요. 그룹을 묶는 법, 그리고 언그룹은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룹이 묶여 있죠. 이거 언그룹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룹이 풀어지게 됩니다. 익스플로드로 분해되는 게 아니고 언그룹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컨트롤 쉬프트 A가 있습니다. 저거 여기 컨트롤 쉬프트 A. 얘는 뭐냐면 임시로 그러니까 그룹 온오프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룹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아, 얘를 여기다가 복사하고 싶어요. 복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그룹이 묶여 있으니까 수정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오프가 됩니다. 그러면 마치 그룹이 없는 것처럼 작업이 됩니다. 자, 옵셋 60, 옵셋 900. 그리고 분해하고 옵셋 900. 자, 카피. 그러면 자, 복사가 다 끝났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이와 같이 그룹이 온됩니다. 그런데 얘는 복사해 온 거라 그룹이 없어요. 그룹이 안 됩니다. 보세요. 얘는 얘만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개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그룹 에디트예요. 그룹 에디트. 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dd 오브젝트와 remove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add 오브젝트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객체 추가하기예요. 그룹의 객체로 이와 같이 추가하기고, 그 다음에 그룹 에디트에 눌러보시면 remove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객체를 제거할 때 쓰는 게 그룹 에디트입니다. 그룹 에디트, add 오브젝트, 오브젝트 더하기. 그러면 금방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룹을 사용하는 이유는 쉽고 간편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기 쉽고 간편해서 쓰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룹이 묶여 있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카피, 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선이 덜 됐네. 자 그룹 에디트, add 오브젝트 객체 추가하고, 자 카피, 그 다음에 스트레치,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100mm, 스트레치 이쪽으로 100mm. 어떤가요? 사용하기 쉬운가요? 간단하죠? 그냥 스트레치만 적용하면 금방금방 들어가잖아요. 네, 스트레치 같은 것들이 금방 적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냥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편집도 쉽고 간편하고, 그래서 그룹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잠깐 볼까요? 카피. 자, 이런 부분들. 자, 아까 여기를 200으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저 문 있잖아요. 저거는 갈바라고 합니다. 갈바늄이라는 철로 접어서 만든 거예요. 저런 거 갈바늄 같은 경우는 여기 폭이 80mm입니다. 쟤는 폭이 80mm짜리예요. 그러면 스트레치로 이렇게 120mm가, 아이고, 스트레치로 이렇게 120mm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다음 그러면 여기가 80mm고 여긴 40mm죠. 맞습니까? 자, 라인 중간점에서 10mm, 이런 식이 되겠네요. 필렛, 트림,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10mm 튀어나오고, 자 이렇게 되네요. 트림으로 자르고 필렛,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지금 저 현관문, 우리가 들어오는 복도문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 요 두 개가 그룹으로 빠져 있죠. 그룹, 에디트, 객체 추가하기. 네, 그러면 얘가 들어가겠죠. 뭐 스트레치해서 조금 더 키워도 괜찮아요. 이렇게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자, 블록에 관련된 명령어는 블록, 인서트, 비에디트, 이렇게 세 개입니다. 별거 없죠? 자, 블록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 똑같아요. 언그룹. 자, 똑같습니다. 블록. 그러면 이번엔 대화 상자가 뜹니다. 블록의 이름을 지정하랍니다. 내가 그룹 지을 것에 이름을 정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문 언더바 900이라고 썼습니다. 블록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인데 여기다가 x 얼마, y 얼마, z 얼마, 이거는 못 써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픽포인트라고 하는 아이콘 있죠? 이 픽포인트 아이콘을 이용해서 위치를 찍습니다. 픽포인트 옆에 왼쪽에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른 다음 기준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에 XYZ 좌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객체예요. 누구냐 이거죠.
누가 여기 블록에 들어갈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셀렉트 오브젝트 왼편에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테인이라는 옵션은 원본을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리테인은 원본은 라인, 아크, 서클 그냥 냅두겠습니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컨버트 블록으로 변환시켜 놓겠습니다. 원본을 블록으로 변환시켜 놓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딜리트는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딜리트 할 겁니다. 원본 삭제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손댈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allow exploding. allow가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분해를 허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여기 있던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블록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insert예요. 바로 여기 있네요. insert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insert, create, block 이렇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룹은 명령어가 여기 없어요. 자, insert 눌러보면 내가 만든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insert 명령어 써볼까요? insert.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내가 만든 내용이 나와요. 선택을 하고 인서션 포인트, 삽입점입니다. 위치란 얘기예요. 이 내용이 들어와야 할 위치를 스크린을 통해서 입력받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크기입니다. 크기는 각각 1대1대1로 들어오겠습니다. 회전 방향은 스크린을 통해서 방향을 지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케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방향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얘는 카피를 쓰지 않더라도, 물론 카피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카피하셔도 되는데 insert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냥 이와 같이 불러올 수 있네요. 자, insert 특별한 게 없는데 바로 여기 브라우즈라는 기능이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이렇게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블록으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블록으로 불러올 때 사용하는 것, 그게 브라우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하나 그려봤을 겁니다. 오픈.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도면을, 바깥에 있던 도면을 내가 블록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로 묶여져서 들어옵니다. 블록으로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도 블록으로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인서트 명령어에 이 브라우즈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도면을 한번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 비에디트. 비에디트는 블록 수정하기입니다. 비에디트.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나와요. 선택하고 OK 누르면 블록을 여기서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블록 수정하기는 여기서예요. 스트레치 20mm. 그리고 수정 다 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클로즈 블록 에디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수정이 되게 돼요. 네, 이건 여기까지가 블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파일이 조금 늦게 열리네요.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뭔가 잔뜩 뭉쳐있죠. 확대합니다. 나무.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조경이죠. 조경 파일들. 자, 여기 변기, 욕조들. 이건 다 욕조 파일인 거죠. 인테리어 소품들. 근데 이런 수전도 있고 샤워기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거울도 있고. 자, 침대도 있고. 이것만 있을까요? 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가구나 여기 이렇게 주방 기구들,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것들도 있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콘센트죠. 콘센트 디자인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방기구, 네, 여기 있네요. 얘를 쓰고 싶어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뭐죠? 복사하기죠. 그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자, 이동하기. 네, 그러면 이렇게 주방 설계 끝났네요. 이거 반대네요. 자, 미러, 미드 포인트. 그럼 주방 설계 끝났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욕조가 좀 필요해요. 욕조. 네. 욕조도 여러 종류의 욕조가 있죠. 여기 레이아웃이 다 있네요.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 네, 저기 있네요. 이쪽이 문이니까 여기가 문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로테이트. 근데 미러 해야 되겠군요. 이동하기. 자, 이렇게 되겠네요. 크기가 안 맞네요. 스케일.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이만큼입니다. 자, 크기 다 맞춰놨네요. 설계하는 거 어려운 거 있을까요? 자, 다시 볼까요? 침대가 필요해요. 네, 여기 있네요. 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트윈, 더블, 퀸. 자, 요거 써보죠. 아니, 요걸 써볼까요? 요걸로 써보겠습니다. 네, 요걸로 써보죠.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다가 컨트롤 V. 여기 있네요. 로테이트. 이동하기. 네.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00이네요. 스케일. 레퍼런스 1900이 2100이 되도록. 네. 그러면 다 됐네요. 어떤가요? 훨씬 쉽죠? 우리가 블록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블록을 쓰면 도면 그리기가 무지하게 쉬워져요. 기계 쪽도 그렇고 건축 쪽도 그렇고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블록 데이터들을 사용해요. 이렇게 블록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블록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셔야 돼요. 이번엔 X클립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VP 아웃이라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자,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자, VP 아웃. 자,
어디 갔었지? 위로 올려볼까요? VP 아웃이 여기 있네요. VP 아웃.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드로잉 오더도 여기서 공부했고요. VP 아웃이 아래선 가리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리비전 클라우드 계정 마크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놨는데 이 VP 아웃과 X클립은 많이 비슷한 명령어입니다. 자, X클립은 블록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에 적용되는 거예요. 블록에 적용되는 거고 여기 new 바운다리를 통해서 내가 경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ew 새롭다 바운다리 경계죠. 자, 새로운 경계를 지정하겠습니다. 보니까 select polyline 내가 폴리라인을 선택해서 바운다리를 정의할 수도 있고 폴리곤 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영역 반전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렉탱귤러 나머지 잘린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블록이 아니었죠. 여기가 블록이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블록 자르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X클립이에요. X클립.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렉탱귤러.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어떤 특정한 영역만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습니다. X클립, 블록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이번엔 폴리거널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다각형을 이와 같이 그려서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냈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내가 보길 원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X클립 블록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경계 새로 지정하기, 그 다음에 셀렉트 폴리라인 폴리라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폴리라인만큼만 이와 같이 딱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X클릭 블록을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자, 인버트 클립. 인버트라는 얘기는 뒤집다라는 얘기예요. 반전시키다라는 얘기입니다. 클립 반전시키기란 뜻이에요. 자, 셀렉트 폴리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랑 클립이 반대로 일어났죠. 다시 한번 볼까요? X클립 블록 선택하고 뉴 바운다리 폴리라인 하면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자, 뉴 바운다리 인버트 클립, 클립을 반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어때요? 클립이 반대로 들어갔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인버트 클립을 해야 VP 아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번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블록 속성입니다. 얘는 블록 속성이에요. 얘는 속성 편집이고요. X클립은 블록 자르기. 여기가 블록이죠. 여기는 그룹입니다. 그룹. 그 다음 그룹 편집. 그 다음에 얘는 그룹 온, 오프. 그 다음 얘는 그룹 해제. 얘는 블록 정의. 블록 불러오기. 비에디트는 블록 편집.
자, 위피아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감축이니까. 자, 엑셀 레퍼런스는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어트리뷰트는 블록의 속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주로 표제란에 많이 사용되어져요. 제가 조그맣게 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직선으로 하나 그렸고요. 옵셋 8mm, 라인 옵셋 20mm, 옵셋 30mm. 자,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만하게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사이즈는 높이는 8mm, 그 다음에 폭은 20mm, 그 다음에 30mm 이렇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표를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이 표의 왼쪽 부분은 제목을 쓸 거고 오른쪽은 내용을 쓸 겁니다. 자, 텍스트. 자, 영역을 지정하고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를 놓고 그 다음 여기다 날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불러올 때마다 여기에 날짜를 기록하는 거죠. 다시 똑같이 미들 센터로 놓고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자, 여기는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블록으로 불러올 때 인서트로 요만큼 불러올 때 여기에다 날짜를 쓰고 여기에 도면의 이름을 쓰고 여기에 설계자의 이름을 매번 바꿔서 써야 돼요. 그러면 이럴 경우 이렇게 표제란을 만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날짜 매번 바꿔야 되고 도면 이름도 매번 바꿔야 되고 설계자도 매번 바꿉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어트리뷰트입니다. 근데 어트리뷰트는 싱글 라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선을 제공해 줘야 돼요. 옵셋 2mm, 옵셋 4mm. 텍스트, 아니 트림.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텍스트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미들 레프트. 자, 어트리뷰트 속성 정의하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쓸 건데 여기 나오는 태그는 뭐냐면 이렇게 도면에 들어가는 내용을 태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는 뭐냐면 나중에 인서트 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프롬프트입니다. 자, 거꾸로 쓸 겁니다. 이게 특이하게 얘부터 쓰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제일 거꾸로 쓸 겁니다. 자, 설계니까 네임, 이름이잖아요. 설계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리 맞춤이 나옵니다. 미들 레프트. 그 다음 글씨의 유형, 그 다음에 글꼴.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긴 설계자가 됐을 거고요. 다시 한번 어트리뷰트. 이번엔 도명입니다. DWG name. 그냥 DWG. 여기다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미들 레프트. 자, 오케이. 그 다음 날짜네요. 데이트. 날짜. 그리고 똑같이 미들 레프트. 자, 오케이. 나머지 이렇게 지우고
요걸 블록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블록. 이름은 테이블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요 끝점을 불러올 거고 객체를 불러올 겁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원본은 삭제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인서트 명령어로 불러옵니다. 테이블.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와요. 자, 인서션 포인트 지정하고 회전값 지정을 했습니다. 딱 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떠요. 얘가 바로 어트리뷰트, 즉 블록의 속성입니다. 순서대로 나오죠. 날짜 나옵니다. 네, 오늘 날짜 도명이네요. 다시 말해서 도면의 이름, 그 다음에 설계자,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 내용 어트리뷰트를 지정한 내용 바뀐 거 맞죠? 다시 봅니다. 자, 똑같이 불러왔습니다. 자, 날짜도 바꿨고, 그 다음 도명도 바꿨고 설계자도 바꿨습니다. 어떤가요?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어트리뷰트는 블록에 속성을 집어넣고 블록을 불러올 때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어트리뷰트고, 어트리뷰트 에디트가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트는 내용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이게 내용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얘를 안 써도 돼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날짜, 도명, 설계, 이름이 떠요. 심지어 뭐까지 바꿀 수 있냐면 텍스트의 위치, 크기, 스타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속성도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라든지 레이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인 거죠. 엑셀 레퍼런스는 대형 프로젝트에서만 씁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만 써요. 소형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엑셀 레퍼런스를 쓰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제가 설계 일을 하면서 그 일군 건설사들 있죠. 거기서는 봤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외에는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빌딩을 하나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아니, 조금 더 키워봅시다. 아파트 한 단지를 설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파트 10동까지 있는 단지를 하나 우리가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방도 있고 30평짜리 방도 있고 25평짜리도 있고 35평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형이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건축이 우선이지 인테리어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해놓고 인테리어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나중에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 수정이 된단 말이죠. 건물은 건물대로 이렇게 쭉 설계를 하는데 인테리어는 계속 저쪽에서 야, 이렇게 수정했으니까 이거 좀 바꿔줘. 이거 수정했으니까 이거 바꿔줘. 네, 좋아요. 30평짜리를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30평짜리가 있는데 1동에도 있고 2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고 4동에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 이제 10동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10개 동에 30평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설계를 하려면 다 고쳐야 되잖아요. 야, 이거 싱크대 바꿨으니까 이거 좀 바꿔줘. 그러면 10개 동의 도면을 다 끄집어내서 다 바꿔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평형을 제가 4개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40개 도면을 바꿔야 되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1동에 20평, 25평, 30평, 35평. 한 동에 4개잖아요. 10개 동이니까 40개잖아요. 그거 언제 일일이 다 바꾸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4개에 대한 걸 어딘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본을 고치면 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게 엑셀 레퍼런스예요.
X 레퍼런스라는 건 외부 참조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외부에 원본이 있어서 참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면을 수정해 버리면 내 도면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X 레퍼런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소형 건축이나 이런 데선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대형 건물에서만 사용됩니다. 자, 똑같이 도면을 하나 불러올 겁니다. X 레퍼런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파일이 뜹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attach DWG라는 말이 나와요. attach. 여기 있죠? attach가 무슨 뜻이냐면 부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불러오다라는 뜻입니다. 불러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WG는 도면이란 뜻이잖아요. 도면 불러오기. 자, 도면을 불러와 봅시다. 아까 그 도면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 문서에. 자, 얘죠. 이 파일입니다. 오픈.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인서트와 똑같습니다. 스케일, 인설션 포인트, 로테이션. 근데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풀패스라는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릴레이티브 패스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장이 되면 상대 좌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CAD가 인설션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0,0. 네, 다 들어왔습니다. 자,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예, 화목금반 로드 됐고요. 자, 이렇게 여기다 옮겨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파일 들어온 거?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자, 이게 원본이에요. 얘가 원본이에요. 자, 오늘 이제 했던 블록 명령을 이용해서 불러보죠. 저장을 해보죠. 어디 갔을까요? 싱크대. 욕조, 세탁기. 네, 여기 있네요. 이 내용을 제가 원본에다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미러. 예스. 이동하기. 자, 이렇게 원본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가 원본을 저장하죠. 자, 넘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느낌표 뜨는 거 보이시나요? 뭐라고 뜨냐면 need, reload. 니드가 필요로 하다, 리로드, 다시 불러오기. 다시 불러오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뜹니다. 여기 화면에 이거랑 같이 떠요. 같이 뜹니다.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리로드가 있어요. 어태치, 리로드, 언로드. 언로드는 다시 내보내는 거고 디태치는 떼어내는 걸 말합니다. 여기 얘 누르면 지금 이 부분이죠. 불러온 거 맞습니까? 여기 들어온 거 맞나요? 다시 봅시다. 원본에서 지우겠습니다. 원본에서 지웠어요. 다시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네요. 근데 여기 뭐라고 떠요? need reload.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로드. 원본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원본을 바꾸니까 계속 내용 바뀌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 X 레퍼런스의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작업이 다 끝난 경우는 굳이 이렇게 외부 참조 도면으로 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인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인드를 쓰게 되면 블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 바인드. 보시면 바인드 타입이 나오죠? 여기에 바인드하고 인서트가 있습니다. 인서트를 선택하시면 블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블록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그럼 도대체 블록 데이터하고 X 레퍼런스 데이터의 차이는 뭐냐면
엑스 레퍼런스는 계속 끊임없이 원본을 참조합니다. 근데 블록은 도면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블록은 도면을 불러오고 그걸로 끝납니다. 최종 도면이 아닌 이상은 블록 인서트를 이용해서 불러오면 안 되는 거죠.